공포조장, 지역감정조장, 줄탄핵조장,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에 5.18과 비교할 수 없는 혼란과 유혈 사태. 제가 제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발언 내용을 좀 보면, 어제입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실제로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또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할 테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광주라는 한 지역이 고립됐을 때 생기는 피해와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 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면 또 계엄할 거다. 그리고 국민들이 피를 흘릴 것이다. 이 소리죠 지금. 엄청난 지금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를 소환합니다. 광주 5.18. 광주 5.18을 소환하면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좀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평생 그 트라우마거든요. 그런 분들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의 이 발언은 상당히 악의적인 공포 조장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악의적이죠. 자, 악의적인 발언 하나 더 봅시다. 개딸들, 더 퍼블릭 기사입니다. 이재명의 반감 보였다고 역시 경상도는 안 돼. 지역감정 부추기는 개딸들.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과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는 요번에 산불난 그 지역에 기부를 취소했다는 인증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재명 대표 면전에 대고 찌째명이라니. 저도 경상도 출신이지만 역시 경상도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와주고 싶지 않다. 경상도 출신인지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저 글 쓴 사람을. 이 글에는 도움 필요할 때는 벼슬처럼 득달같이 달려든다. 한나라의 당대표에게 무례하게 따졌다. 응? 그러면서 기부하는 기부처를 여기 보면 일부는 기부처를 전북 무주군 등으로 변경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형적인 지역감정 조장이죠. 지금 이 개딸 세력이나 이재명 세력의 특징은 바로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을 갈라치게 합니다. 영남과 호남을 갈라치게 하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치게 하고 국민을 계속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PC주의자들의 세계관하고 비슷해요. PC주의자들의 어떤 소위 말해 사상적인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 보면 결국 공산주의를 만나게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뭐냐? 세상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그 좌파의 어떤 막시즘 사상에 보면 자본가와 노동자, 자본가와 농민,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무산계급,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산계급. 그래서 무산계급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장 폭동혁명을 일으켜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혁명 이론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대에 맞게 좀 뭐랄까 진화를 했다고 할까요? 지금 PC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세상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근데 이 PC주의자들의 논리가 교육 현장에서는 맞질 않습니다. 자,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억압하는 자이고 자식은 억압받는 자입니까? 아니죠. 서로 사랑으로 뭉친
가족 관계이죠. 이 PC주의자는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만 있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의 문제,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 또는 직장 내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이재명 민주당 개딸 세력들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경상도는 안 돼. 5.18 광주를 불러내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경상도는 안 돼 이러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죠. 세 번째로 최강욱 전 의원, 이 발언도 문제입니다. 퍼블릭 기사입니다. 칼 사러 나가야죠. 폭동 언급한 박지원, 폭동 조장합니다. 이거는 최강욱이하고 박지원은 지금 폭동을 조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내용을 보면 유튜브 오마이TV라고 오마이뉴스 급진 좌파 매체 오마이뉴스 TV에 출연해서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저 오른쪽에 있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최강욱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 기각이나 각하되면 그렇게 불안할 것 같으면, 그 멘트가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할 것 같으면 다 칼 사러 가야죠. 그렇게 불안할 것 같으면 다 칼 사러 나가야죠. 이게 무슨 소리죠, 여러분? 칼 사서는 뭘 한다는 거죠? 수박 썬다는 이야기입니까? 사과를 깎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회를 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칼 사러 나가는 것은 폭동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나면 폭동 일으키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끔찍한 발언입니다. 뒤에 보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역시 지난 29일 자신의 페북에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면서 폭동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움직이는 국회의원 또는 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끔찍한 소리죠. 끔찍한 소리. 끔찍합니다. 자, 김어준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뉴데일리 보도입니다. 내각 총탄핵 왜 상상 안 해? 민주당 초선들 우르르 불러가지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특히 초선들을 불러요. 이자가 초선들이 부르면 잘 오거든요. 중진들은 잘 안 오죠. 불러서 막 면박을 주면서 압박을 합니다. 그 서브 타이틀에 보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하면 어떻게 되나? 헌법이 정하지 않은 권한 행사할 수 없다 이러니까 막 압박을 합니다. 뭐라고 압박을 하느냐?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까지 올 줄 몰랐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도 상상을 해둬야 하는 것 아니냐. 전원 탄핵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전원 탄핵하면, 그러니까 전원 탄핵하라. 그러니까 줄 탄핵해야 된다는 그 아이디어가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에.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지 않느냐. 거부권을 당할 권한만 행사한 것 아니냐. 정말 모든 것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신용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압박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김어준 졸개냐. 김어준 졸개냐. 국회의원이 김어준 졸개냐.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내각 줄탄핵도 사실 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한꺼번에 18명을 바로 일괄 한 세트로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야 권한대행 행사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또 탄핵하고 하는데 한 이틀 걸린다는 거예요. 이틀. 그죠? 이틀에서 3일. 그러면 18명 국무위원 다 탄핵하려면 한 2달 반 걸립니다. 지금 4.1 선고 뉴스가 떴나요? 한번 봐주세요. 떴네요. 자, 속보가 드디어 떴습니다. 이거 어제 저녁부터 나오던
지금 소식이었는데, 금요일입니다. 이번 금요일 4월 4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오늘 속보가 떴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죠. 네. 변론 기일 다 끝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고, 또 문영배 이미선 임기가 지금 4월 18일인데, 오늘, 저는 사실 이 발표가 나면은 내일 오후쯤 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왜? 내일, 전국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전에 발표를 했군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납니다.